노종면 의원이 말이죠. 그분 네, 자꾸 저를 까더라고요. 네. 어제 올린 글을 제가 한번 네네. 읽어보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네네. 네. 유진그룹이 YTN 장악력을 유지하려고 이사회에 이른바 진보 인사들을 투입했고 일부는 구린내 진동하는 자본에 충실한 행동대장으로 나섰지만 균열이 생겼다. 유진의 충복들에게 고한다. 어줍지 않게 YTN 살림에 만회하지 말고 유경선 회장한테 다른 자리 구걸하시라. 구린 짓도 그만하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되게 모욕적인데 제가 유경선 회장이라는 분한테 무슨 자리를 구걸하.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1992년부터 인권운동 하면서 네. 저야말로 돈은 정말 마귀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제가 뭐 이를테면 이런 일화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 중앙일보 사주가 홍석현 홍석현 회장. 홍석현 회장 아버지가 홍진기 네. 전 장관입니다. 내무부 장관. 네, 내무부 장관, 법무장관도 했죠. 네. 그분 이름을 딴 홍진기 창조인상이라고 있어요. 네네. 상금이 1억 원입니다. 오. 재작년에 저에게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고맙죠. 네. 챙겨주니까. 네. 상을 받으면 중앙일보 지면에도 크게 실리고 뭐 그리고 다큐도 그 돈 받아서 다큐도 어디다 만들고. 쓰겠어요? 우리 저 네, 오 네. 국장님이 뭐 아니, 자기 제가 주머니 제가 챙기겠습니까? 먹어야죠. 하여튼 그런데 1억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용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거절한 건 뭐냐면 제가 처음 밝히는 건데 이렇게 막 떠벌리고 이러면 선의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류의 얘기 제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누가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안 받은 일화를 얘기하면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유진에서 뭐를 얻어먹겠습니까? 무슨 자리를 구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전 노종면 씨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이미지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게 있겠죠. 그러나 달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노종면 씨하고 좀 달리 보는 게 이런 겁니다. 네네. YTN 문제와 네, 제가 그래요. 양상우 씨라고 한겨레 대표이사 2번 했던 분하고 네. 또 한 분이 더 계신데 이게 그만둔단 말이에요. 만약 원하는 대로 오늘 그만두면 그럼 YTN 정상화 됩니까? 여태까지 2년 동안 정상화되지 않고 파행을 거듭했잖아요. 네. 더 큰 파행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YTN은 국민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유진 것도 아니고 YTN 노조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것이에요. 그럼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도 YTN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이긴 한데 전쟁 국면에서 YTN이 보여주는 특장이 뭐가 있어요. 그냥 빤한 얘기하는 패널 2명 앉혀놓고 그냥 뉴스 진행만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한 얘기 또 하고 나온 사람 또 나오고 또 나온 사람 또 다시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특색이 없어요. 라디오도 뭐든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있는데 네. YTN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없어요. 예.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진이 뭐 나가든 뭐 나중에 쫓겨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까지 그게 당장 내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제 생각에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YTN에서 노종면 씨가 원하는 대로 유진 채출을 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건 뭐 생각은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치합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백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YTN 정상화에서 굉장히 급한 숙제가 뭐냐면 사장도 없습니다. 보도국장도 없어요. 네. 이러면서 진용을 갖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장을 뽑으려면 사장을 임명하려면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사회 차원에서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제가 위원장이 됐어요. 노조에 계속 지금까지 3번, 4번 공문 보내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자고. 아니 보통은 노조에서 사측에다가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사측에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노조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 만나자. 그래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네. 뭐 3대 3대 1로 할 건지, 3대 3대 2대 1로 할 건지, 노조의 의향이 뭔지, 현실 가능한 방안은 뭔지 이러면서 합의해가지고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이 정상화의 의지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전만 하고 선동만 하고 아니 글쎄 뭐 자기도 언론에서 뭐 진정성 있게 일했지만 제가 네. 정부 돈 10,000원도 안 받으면서 34년 동안 상근한 사람인데 네. 이렇게 단박에 하나의 사건으로 모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유정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사퇴했는데 그게 아무 또 상관없어요. 이슈가 그건 되더라고요. 뭐냐면 예.
규제합리화위원회 옛날에 규제개혁위원회란 거 있어요. 합리화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졌어요. 네.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네. 여기 민간위원으로 들어가는데 네. 비상임위원이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분과가 정해지는데 민생분과라는 데서 일하게 됐는데 네. 민생분과 관할 중에 박미통위가 있어요.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럼 이해충돌이 이해충돌이 되잖아요. 되겠네. 안 돼. 사실 그렇게 안 할 텐데 네. 그러면 노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가가지고 이해충돌하고 박미통위를 압박해가지고 유진의 뭐 이익을 도모했다 이렇게 비난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끼리 논의한 결과예요. 예.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저쪽은 대통령위원회잖아요. 네, 네, 네. 그냥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YTN 이사보다는 대통령위원회 위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YTN 이사를 그만둔 거예요. 근데 마치 뭐 자기네들이 설득해서 된 것처럼 자기네들 주장을 받아들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경강부회죠. 유진을 위해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니냐. 그 때문에 그만둬라라고 YTN의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유정 그러니까 변호사.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이제 와서 회개한 것처럼 하는데 저도 지금 그만두면 이제 무슨 성인의 반열에 오릅니까? 아니 그래서 그동안 싸움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도 되게 좁아진 상태인데 뭐 그 마음이 치유돼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 오늘 또 내일 1년 후에 YTN은 어떤 방송이어야 되는가를 그리고 예. 또 국민에게 제대로 된 방송 서비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멈추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 답답해요. 근데 뭐 여당 의원들 김의원 의원도 그렇고 노정면 의원도 그렇고 한쪽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과연 결론이 나겠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 네. 얻는다면 언제 얻겠냐,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아니 질문입니다. 지금 TBS가 이 꼬라지가 됐는데도 그 뭐 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저기 최민희 위원장이나 그 김현 간사나 이런 분들이 그 말은 하죠, 말은. 뭐 예산을 뭐 그 확보해서 어떻게든 국가재정으로라도 그 지금의 TBS의 구멍난 부분을 메워주겠다. 뭐 그래놓고는 뭐 계속 번번이. 이번 추경에서도 빠졌는데요. 네. 아 이게 YTN의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니까. 아니 YTN은 월급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적자여도. 근데 네. TBS는 월급 자체가 없잖아요. 예. TBS가 얼마나 험합니까? 병렬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TBS 상태는 네. 정말 심각한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임금으로 먹고 사는데 임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상태인데 네. 근데 YTN은 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상태, 그다음에 이게 누구 거냐의 상태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공영이냐 중공영이냐 사영이냐 이런 걸 다투는 상태이니까 TBS에 비해서는 훨씬 낫죠. 네. YTN 문제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언론 노조 차원에서도 TBS 문제를 훨씬 더 세게 많이 다뤄야 되는데 언론 노조도 노조니까 이제 쪽수별로 가고 뭐 관심이 좀 크고 적고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제가 뭐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 유진이 나가려면 나가냐 여태까지 2년 동안 안 나갔는데 유진 보고 나가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유진이 예전에 이사들 있잖아요. 굉장히 예. 보수적인 인사들보다 네. 저 같은 사람이 가 있는 게 예. 국민에게도 좋고 노조에게도 좋아요. 저도 욕 먹기 싫어요. 전 태어나서 처음 욕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욕 먹는 걸 알면서도 일을 하냐면 진짜 정상화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하면 저는 뭐 저 할 일 많아요. 지금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거든요. 당연히 그만두죠. 제가 유진에서 무슨 월급 받을 일 있습니까? 아니면 YTN에서 뭐 월급 받을 일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 모여서라도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그럼 노정면 의원이 YTN 출신으로 YTN 많이 사랑하면 새로운 이사들하고 간담회라도 좀 합시다. 무슨 국회의원이니까. 무슨 네. 생각인지 얘기라도 좀 들어봅시다. 밥이라도 한번 먹읍시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밥을 사줄 가치가 없으면 차라도 그냥. 아니 뭐 좋고 안 차 안 마셔도 되고 그냥 의원실에서 만나도 되고 YTN에 한번 방문해도 되고. 예. 근데 근데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글쓰기만 하고 또 문법도 되게 안 맞고 막 비문도 많고 화도 반말로 이렇게 뭐 경고망동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좀 잘 모르겠어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행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민주당 인사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있는 매체라도 잘 보존하라. 그 TBS 그렇게
저 오세훈이가 망가뜨리니까 망가진 채로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온 거 아니에요? 하나 수습 못하고 그래놓고 그냥 선명성만 강조하고 2년만 앞세우고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디어 정책은 좀 짜임새 있게 유능하게 한번 그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TBS도 저렇게 망가뜨려 놓고 할 말은 많아요. 또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진짜. 무언가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인데요. 뭐 갇혀 있어도 되는데 정치인은 문제 해결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박미통에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언론 문제에 정말 산적한 숙제들이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언론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으로서 그냥 힘을 보태러 온 건데 네. 저는 진짜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YTN 노조의 핵심 관계자들은 되게 고마워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을 잘하시면 유진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답답해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오는지 잘 모르겠고 그거는 YTN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마화된 어떤 이슈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의 목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정치적 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그 능력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장점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YTN 문제에 대해서도 네. 청와대 입장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해결하더라도 이쪽 얘기와 저쪽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그중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게 공론하고 그게 수기예요. 근데 어떻게 논의조차 거부하고 만남조차 거부하고 그냥 규탄만 하고 있느냐? 좋다 그러면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네. 그 유진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유진이 그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과연 그 지금 하듯이 뭐 진보에도 문을 열고 뭐 하여간 노조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 아니,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남아요. 아니 사실은. 유진을 왜 믿어요? 그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YTN이 공영 또는 준공영 또는 뭐 박문진처럼 독립재단이 되더라도 네. 보십시오. MBC, KBS처럼 5년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어요.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그럼 그건 정상적인가요?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량 소모가 있었습니까? 결국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주인 바뀐 KBS는 어떻게 됐어요? 1사분기 적자만 해도 1,000억 가까이 돼요. 근데 KBS 볼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 네. 보도가 있어요, 토론이 있어요, 국민의 오로지 삶이 있어요. 저는 KBS에서 그 소비하는 게 KBS 1 클래식 FM 그것만 들어요. 그 외에는 뭐 그건 KBS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들을만한데 그래도 FM은 CBS FM이 좀 더 나은 것 같은 저 음악 KBS 1 FM. FM이 네네. 낫고요. 하여튼. 뉴스도 저희가 가끔 소비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예. 시청료까지 내면서 그 많은 광고를 유치하면서 KBS가 보여준 작품이 한심하게 짝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방치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태까지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논의들을 만들어냈고 언론 노조도 뭐 방송사법 자기네가 다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네. 우리의 미래는 뭔가 지금 변화된 방송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뭔가 이런 거 한번 좀 차분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